그 조세 포탈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형평을 맞춰보면은 큰 액수가 이렇게 조세 피난처로 재산 은닉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서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IMF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네. 조세 피난처로 가는 그 증가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아하. 이거는 저도 이제 감사원에서 공적자금 금융감사를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이제 나중에 그 감사원 어디 그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165조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네. 회수되는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게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네. 저는 그동안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다 은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드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지금 조세 피난처로 일부 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에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죠. 기업이 수익을 올려서 보낸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기업들이 받아서 은닉을 했다면 이건 굉장한 큰 문제죠. 실제로 공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 부실 경영자가 네. 제가 국세청에 와가지고 무슨 자료 조사를 할 때 그분이 그 비자금을 은닉하는 그 자기가 그 재산을 은닉하는 그 수법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글에다 썼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실 경영자가 그 생각하면 책임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재산 은닉이 항시 네, 초점이 갖추고. 예, 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뭐 조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역외 탈세, 이른바 역외 탈세를 하는 게 문제인데 그 방법이 좀 어떻게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네, 그 방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 위장 무역 거래라든지 네네. 위장 무역 거래를 네네. 이용해 가지고 수입 대금 주는 것처럼 한다든지 네네. 조세 피난처에 여객 펀드 설립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증권을 그 발행하는 그걸 매입하는 것처럼 그렇죠. 매입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한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 투자를 가장해 가지고 가령 이제 출자자 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이제 조세 피난처 주주 차익금이죠. 그리고 계열사와 짜고 서로가 가격을 부풀려줘 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도관 회사를 조세 피난처가 또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도관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도관 회사가 국내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끔 해가지고 또 많은 돈을 넘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조세 피난 제가 여기다가 200원을 국내에 있는 회사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200원을 주고 팔면 되는데 꼭 조세 피난처에 있는 회사한테 제가 100원을 주고 그쪽에서 200원에 주고 팔게끔 해가지고 소득을 제가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받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달리 국세청에서 또 이렇게 그 해외 이런 조세 피난처 은닉에 대해서 적발했다고 하는 그 사례들이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국내 위장 계열사라든지 해외 지주 회사 그 지분을 페이퍼 컴퍼니에다 이전을 해버린다 이런 등등의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까 그림을 잠깐 봤더니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역외 탈세를 과연 검찰이나 국세청이 적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나라들하고 네네. 우리가 뭐 협정이 맺어 있는 게 없어요. 아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안 되죠. 자료 입수가 안 되니까. 네. 지금 뭐 이제 뭐 뉴스타파가 이제 폭로해가지고 이제 드러난 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국내 큰 기업들이 검찰 조사나 국세청에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던 네네. 기업들은 네.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 이번에 드러난 사람들은 좀 아마추어 가지고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실제 전문적으로 고도의 수법을 하는 기업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네. 거기에 뭐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에 지금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 이름으로 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네. 외국 이름으로 하면 전혀 모를 수 있죠,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한국 이름 비슷한 이름만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협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지금 명단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기는 상당히 지금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금감원이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이번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에 또 그리고 조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고 변호사님 이게 대기업들의 어떤 탈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처벌은 좀 무거운 중죄를 좀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조세 형사에 관한 처벌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가중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억 이상만 되면은 특가법으로 이제 넘어가죠. 가중처벌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게 이제 10억 이상에만 되면은 징역은 무기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무기징역 이하의 그 무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은 필요적으로 병가를 시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처분, 과세처분 받는 거는 별도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으로 인한 관련 기업들 명단 공개 그리고 그 따른 파장을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성춘 변호사 그리고 MBN 조한규 해설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